빌딩 매입 시에 고객님들께서 부담하시는 중개수수료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기본적으로 저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딩 전문 채널 아크TV 최윤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고객님들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들 중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들었던 내용들이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현금으로 부동산 컨설팅 비용을 지급을 해달라라는 내용이었고, 과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던 서비스에 컨설팅 비용을 요구를 하고 중개수수료는 또 따로 지급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컨설팅이라는 게 잘 받으면 좋은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한테 온 클레임은 아니지만 그런 불만들이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컨설팅 시에 이제 해주는 업무가 뭔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컨설팅을 맡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판단 잘 하셔서 괜히 생돈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거에 대한 물건 셀렉까지 컨설팅 업체에다 맡긴다는 거는 저는 좀 바른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 물건을 고르시는 거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하기 싫으시거나 모르시거나 하시면 지금 빌딩 투자보다는 조금 더 좀 수월한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투자를 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빌딩과 관련된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학습하시기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부동산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받아보시면서 그 부동산을 직접 검토하시는 그 과정들에서 학습이 훨씬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장도 꾸준히 다녀보고 검토도 많이 해보고 하시는 게 사실 배우는 데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임장을 해야 되는지 모르거나 상권을 볼 줄 모르신다면 요새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상권을 봐야 되는지, 임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쓰신다면 상담하시고 계신 중개사한테 좀 여쭤보시면 제대로 된 중개사라면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다들 아시지 않나요? 하시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 그리고 건축행위나 이런 신축이나 리모델링 요새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할 거가 이제 우려되셔서 컨설팅을 맡기신다면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PM사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PM사들을 운영해서 공사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대신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직접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딩 중개업체에서 매입을 하시면 이미 매입하시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다 플랜을 짜서 저희가 자료를 넘겨드렸을 거고, 실제 신축을 하실 때 중개사들도 많이 옆에서 도와주실 거고, 설계를 맡기신 건축사무소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건축을 하실 때 중개사가 필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건축에 중개사가 필요한 이유는 직접 쓰시는 게 아니고, 투자 건물이라면 그 투자를 하시고 나서 신축을 했을 때 재임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임대를 맞출 때 당연히 맞춰본 사람이 더 잘 알겠죠. 어떤 구조나 어떤 디자인이 임대를 맞추기에 더 용이하고 임대료 수준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개사가 건축에는 좀 필요한 거고요. 건물주 개인 성향이나 아니면 건축사무소 성향 때문에 좀 이상한 쪽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 때문에 중개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계는 돈을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계거든요. 설계사를 셀렉을 하실 때 포트폴리오가 좀 많고 이름 있는 설계사무소에다 좀 맡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설계사들이 나중에 시공하실 때 다 도움을 주십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견적 비딩도 다 해주실 것이고요. 감리도 당연히 그쪽에다가 맡기시는 게 좋고, 이름 걸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거를 돈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 작품이나 자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대충 공사하게 놔두질 않아요. 애초에 그런 시공사랑 일을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빌딩 전문으로 하시는 중개업체에서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거는 일단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저희는 서비스를 드리냐면, 일단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그 신축해야 될 어떤 건물이면 거기에 대한 규모 검토나 가설계를 저희가 뽑아서 드려요. 그거는 굉장히 정확한 수치일 거고요. 거기서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면적을 지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찾아먹을 수가 있는지
간략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 자료에 맞춰서 주변 임대 시세를 조사를 해서 이거를 재임대했을 때 어떻게 임대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건축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얼마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지까지 저희가 다 짜드립니다. 이거는 거의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돼요. 이건 모든 업체들이 거의 다 하는 내용들이고, 향후에 이제 재매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뭐 3년 뒤, 5년 뒤 이 건물의 매가가 얼마가 될 거냐, 사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데, 저희는 원하시면 1년 정도 아니면 현 시점으로는 저희가 짜드릴 수는 있어요. 바로바로 그거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짜서 자료로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사서 신축을 해가지고 바로 이 시장에 내놨을 때 얼마의 금액에 팔 수 있다 라는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상담 과정에서도 계속 나가는 얘기들인 거고요. 자료로도 저희가 첨부해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5년 뒤를 예측한다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예측하지 못하지만 뭐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손해보시진 않을 거다라는 것들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의 가격으로 팔 거다라는 거는 얘기해드리기 좀 어렵다는 거죠. 실투금 분석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들어가시는 그런 재반 비용들, 그리고 뭐 건축이 필요하면 건축 비용들, 그리고 건축 기간의 이자, 이런 것들까지 합해서 이제 대출 비율에 따라서 실제로 투자금을 얼마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넉넉한지 아니면 빠듯한지, 이런 부분들을 고객님들 자금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로 나갑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명도 관련된 일들은 뭐 하시는 업체도 있고 안 하시는 업체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사실 명도가, 매도인이 명도를 해주는 물건을 찾지 명도를 저희랑 같이 하자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지키지도 못할 말을 드려서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 근데 물건이 너무 좋고 매도인이 명도를 해주지 않는 물건이지만 매수인이 정말 의지가 있으셔서 협상을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런 협상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뭐 부동산에 명도를 해주겠다, 아니면 요거는 명도 컨설팅을 맡겨라 라고 해서 저희는 명도까지 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서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사전에 매도인들은 세무사를 통한 절세, 그리고 매수인들은 보유 플랜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적으로도 세무사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법무사나 은행, 그리고 필요한 경우라면 변호사까지도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게 소개해드리고 같이 핸들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세무사님이 저희 사회이사로 계셔가지고 아마 세무 쪽으로는 좀 더 다른 중개법인들보다는 나은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그 세무사님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세무사님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하시고 나서 재임대나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같은 것들은 사실 저는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돈을 준다기보다는 저희가 재임대를 하면 당연히 임대 수수료를 받을 거고, 관리 같은 것도 사실 기본적인 관리라면 임장 다니다가 아니면 지나다니다가 한 번씩 들려서 저희가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멀리 계시면 저희가 가서 간단한 문제들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걸 왜 하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소유주들이랑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건물 한 번 사신 분이 안 파시리란 보장도 없을 거고, 그분이 또 사실 수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까지 해준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딩 전문으로 중개하는 업체들은 여태까지 계속 이걸 해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원래 하는 일이고요. 빌딩 매입 시에 고객님들께서 부담하시는 중개 수수료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기본적으로 저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듣기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고,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 안 한다면 제가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잘하는 업체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검증하고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좀 좋게 봐주시고요.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 쓰셔도 되는 괜한 생돈 쓰시면서 투자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곧 뵙겠습니다.